자, 다음 만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친박 토론회라고 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에 친박 30여 명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네. 차기 대권 전망이라는 그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들어가 보니까 낮에 나온 반달은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네. 윤석중 씨가 쓴 네. 동료인데요. 낮에 나온 반달은 하는 저 노래를 왜 부를까 그랬더니. 네.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 하얀 반달은 하면서 네. 이 반기문 네. 총장을 지금 올려놓는다고. 반기문 총장은 전에도 제가 만화를 그릴 때 보면 꼭 송편같이 생겨서 반달같이 생겼어요. 자체가. 그 다음에 송편처럼 생겼습니까? 이름 중에도 반자가 들어가고. 네. 또 지금 유기준 위원장 같은 분은 정치 반 외교 반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식으로 하면서 반이라는 자체가 아주 이미지가 있어서. 네. 우리 반기문 총장을 너무 띄우는데 문제는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친박 네. 쪽에는 네. 지금 내세울 만한 사람이 별로 없고. 네. 또 오늘 어떤 텔레비를 보니까 김태호 의원이 최고위원이 뭐 사퇴한다고 그러더니. 네. 어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1시간 반 동안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 여야 회동을 하는데 1시간 반 만에 인사를 깍듯이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반갑게 손을 잡고 했다고 뭐 이래가지고 또 싸움질을 붙여요. 그래서 지금 이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띄우기를 해서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을 띄워가지고 친박이 뭔가를 몰라도 한참 모르지. 박근혜 대통령 레임 등만 먼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원래 박 대통령 간 날 딱 했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저 동요 반달은요. 원래 윤 선생님께서 나라 잃은 소름. 그리고 정말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조국 강복에 대한 절망에 가까운 희망을 은유적으로 노래한 동요로 알고 저희들은 정말 애절하게 배웠거든요. 친박 입장에서는 정말 잃어버린 당권.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떠서 정말 언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도권을 잡나. 난 친박의 그런 서러움이 당권 이런 서러움 같은 노래라고 해서 반달을 이렇게 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나태로 선생님. 근데 저는요, 친박이 해버리면 그날 어제 저렇게 하는 건 친박한테도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 친박 의원들은 세미나장을 그냥 바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딱 유기준 의원, 홍문종 의원은 완전 친박 아닙니까? 그 앞날에 정말 얼마나 도움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들었으면 좀 화냈을 것 같아요. 저도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기분 나빠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날, 모든 카메라와 모든 언론이 국회에 향해 있는 날, 그날 친반 토론회를 했거든요. 친반기문 토론회. 친박에서 친박 모임이 친반 모임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반기문 총장 식사를 2번 같이 했습니다. 권력 의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아니. 처음에는 유엔에 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의 행사 때. 유엔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모임에서 뵀는데. 저는 부탁을 하나 했어요. 빨리 북한을 한번 가십시오. 겉으로는 싫어하겠지만 속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여기 조선반도에서 한국 반도에서 우리가 북한 사람이 유엔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좋아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아주 외교술이 뛰어난 외교관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외교관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너무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유엔에서 너무 할 일이 많은데 항상 우리 민족이 너무 급해요. 빨리 좀 제발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후퇴해서 좀 일하게끔 놔두고 대통령도 할 일 많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방금 인요한 박사님 말씀대로 급해가지고
하도 옆에 가서 계속 들어붙어요. 멀쩡하게 고려대학교에서 유진호 총장이 잘 계시고, 그분은 이 문학가로서 소설도 장랑정기라고 해서 교과서에도 올라가는 그런 아주 정말 미문을 쓰시는 분이에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원내 총무 시절에 66년에 가서 민중당 대통령 후보로 제발 좀 와주십시오. 제발 좀 와주십시오 하니까 그게 아마 총리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대권이라는 거는 움직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67년도 박정희 대통령 2대 선거 때인데 그 전번에 사자회담 윤보선, 유진호, 이범석, 백낙준 그래가지고 사자회담을 해서 후보는 다시 윤보선, 당 총재는 유진호 이래가지고 출마를 못하고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자, 민 원장, 지금 이 반기문 총장을 아까 지금 외교관이다. 그래서 이제 뭐 개헌, 이원집정부제 개헌 얘기가 나오고 뭐 반기문 총장을 외교를 담당하는 대통령으로 하고 실권 총리는 뭐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하고 뭐 이런 개헌을 하자는 얘기가 그렇죠. 사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 이 친박이 반기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다른 그 제3의 강력한 후보와는 달리 반기문 총장은 오고 싶어도 2016년 임기 말까지, 사무총장 임기 말까지는 국내 정치에 발을 들여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떠있는 카드를 계속 김무성 대표 그 견제용으로 이게 친박이 이게 만지작 거리는 건데 너무 뻔뻔한 행동이죠. 그리고 또 사실은 또 반기문 총장의 후보로서 우리가 평가를 했거든요. 제3후보는 항상 뜰 때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반기문 앞에 안철수 현상, 안철수 후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는 고건 현상이 있었고. 고건 총리는 반기문 총장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현실 정치권에서 얼마나 안착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도 정말로 정치를 하시고 싶으면은 대통령이 되시고 싶으면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권력 의지가 과연 있을지. 그렇죠. 그게 아주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만 한번 보실까요? 이건 2000년 그 시드니 올림픽 때 그 얘기입니다. 시드니엔 금은 동메달 잔치. 위기의 경제에 못 구하면 경제팀은 목메달 운명. 그러니까 메달인데 이게 아주 무섭게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요즘 누굽니까? 진념 총리 같은데요. 그런데 총리. 이걸 왜 오늘 끄집어냈냐면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경제를 뭐 50몇 번인가 59번을 외쳤다는 거죠.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금은동 메달 잔치인데 정말 위기의 그 경제 지금 조금 그 언론이나 이런 쪽의 경제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한국 경제가 정말 어렵게 됐다. 정말 그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의 그 입구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식, 일단은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에 올인해야 된다. 다걸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은 뭐 맞다고 봐야겠죠. 전 국민이 다 동의하고 지지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의 그 개헌론의 언급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인 싸늘한 시선을 보낸 것도 다 그런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당도 이제 지금 대통령의 어떤 경제 개헌을 언급하기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초이노믹스가 정말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비판, 그 견제에 대해서 가야지 무조건 개헌으로 갈 때는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임 박사님 아까 경제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1달러에 40센트를 이자로 낸다. 우리보다도 더 미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네요. 사실 우리가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구라파도 구라파도 독일을 제외하고 거의 다 그리스하고 가까운 위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 인수위 때도 이런 얘기를 제가 선진국을 자꾸 따르고 우리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구라파 아니면 미국에서 교육 석박사 받아오는데 과연 선진국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네. 복지하지만 복지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네. 재정이 어떤 책임감 있는 재정을 벌어들인 그 이상으로 쓸 때는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어쨌든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경제 살리겠다는 게 박 대통령 생각인 것 같은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잠깐 그 애기봉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엄청 그 호통을 쳤다 이런 보도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대통령 그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애기봉이라는 것은 네. 대북 정책에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체계 있는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될 문제예요. 애기봉 네. 철거 문제는 네.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대북 전단에 대해서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애기봉의 그 전시 등에 대해서도 엄청 눈에 가시처럼 계속 입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네. 사단장이 그냥 그 전결로 그 처리했다는 게 네. 대통령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 정말 황망한 일이죠. 그러니까 애기봉 하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연말에 애기봉에 그 트리를 불을 붙였다 하면 네. 이제 그 아주 상징적으로 네. 북한에 복음도 주고 네. 두 번째는 한 해가 다 갔구나 하는 것도 느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걸 마음대로 그 네. 없애고 철거한다는 게 말이. 아니, 그래서 네. 또 하나 문제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높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네. 김포 시민들이 또 들고 나왔어요. 아. 더 높게 하면은 또 이제 쏴버리면 뭐 쏘면, 우리도 예, 또 어떻게 예. 하냐. 김포 남남 갈등이 또 됐다니까. 이게 네. 처신을 정말 잘했어요. 아주 위험한 결정했어요. 정말.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 태권도 협회 지난번에 한 분이 태권도 그 자기 아들이 태권도 대회에서 입상을 못해 부정심판 때문에 입상을 못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유사한 그런 부정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리포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열린 전국체전 태권도 서울시 고등부 대표 선발전 5대1로 앞서던 선수가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주심에게 연달아 7차례의 경고를 받습니다. 승부는 8대7로 뒤집혔고 시합에서 패한 학생의 아버지는 편파 판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승부 조작에 개입했던 태권도협회 일부 관계자들이 2개월 뒤 열린 시합에서 또다시 승부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판들은 승부 조작을 지시받고 특정 팀에게 전원일치 승리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합에서 승리한 학생 중에는 지난해 5월 전국체전 당시 승부 조작을 지시한 서울시 태권도협회 간부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합을 주관한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심판 부의장이 서울시 태권도협회 간부의 아들이 출전한 것을 알고 승부 조작을 지시한 겁니다. 태권도계에서 활동을 하려면은 그 위에서 지시한 내용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게 되면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태권도계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서울시 태권도협회 간부의 아들이 소속된 팀은 대회에서 우승했고 이 가운데 2명은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채널A 뉴스 추석호입니다. 자, 저게 결국은 저기서 입상을 해야 대학 들어갈 때 이제 가점을 받아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임 박사님? 우선 김연아가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1등 했는데 은메달을 받았고. 네, 예, 지난번 말도 안 되는 소치올림픽 때. 네. 우리도 작은 이런 심판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그 국제대회 그런 억울한 일을 우리도 당해봤는데. 네. 근데 저는 또 이것도 좀 희망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학 아마 체육 무슨 특별 전용이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티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리한 일을 불법이죠 이게. 네. 일을 저질렀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가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런 점에서 희망적이다 말씀이십니까? 그런 점에서 슬프네요 지금. 예, 그 인구 줄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 대학에 가는 거에 대한 그렇게 굉장히 네. 애통하는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대학의 문이 좀 많이 넓어져야 되고 네. 이 더 큰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학 들어갈 때 동아일보사에서 네. 그 주최하는 황금 사자기 고교 네. 야구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우승보다도 더 무서운 게 4강입니다. 4강에 올라가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 특례가 됩니다. 체육 특례가. 네. 그렇기 때문에 4강을 가기 위해서는 네. 그건 무슨 진짜로 그 자, 관련해서 무자식 이상 팔자다. 뭐 이런 만화를 주셨는데. 네. 대입 부정을 그러면서 전 교수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네. 봤어요. 그랬더니 자식 때문에 골치 썩이느니 네. 나처럼 혼자 사는 것도 하면서 우리 김동길 예, 김동길 박사님. 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길 박사 그 흉내를 내면 날씨도 음산하고 정치도 음산하고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뭐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김동길 박사 이거 보시면 뭐라고? 근데 이게 신문에 나갔던 거기 때문에 독자들 반응은 컸고 네. 주위에서 독자들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그런 상황으로 네. 많이 그때 이 대입 부정이라는 게 참 그 부모들이 할 짓이 아니죠. 자식한테도. 그러니까요. 네. 민 원장님 지금 자식이 어떻게 되죠? 대학 졸업하고 대학 갔는데. 대학 들어갈 일은 없네. 옛말에요.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생에 빚쟁이가 이 현생에 자식으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계속 해줘야 되고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갚아줘야 되고 이런 건데 잘못된 그 교육열, 잘못된 입시 제도 이런 게 오는 그 비리인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체육계 비리, 입시 비리 모든 게 해서 대통령이 처음에 그 국정운영의 하나를 잡았던 비정상의 정상화에 그렇죠. 이게 바로 일환으로 고쳐져야 될 그런 그 아젠다가 의제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조 차장도 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다음 대통령은 대통령 되실 분은 이 그 학교 입학 문제, 대학교 이거를 메인 슬로건으로 가지고 나오면 제 생각에 당선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표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